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학습 동기부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중간고사, 첫 중간고사 시험을 본 이후에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육모 대비 들어가야 되죠. 자, 여러분은 중간고사 이후 첫 번째 육모 대비, 그리고 두 번째는 기말고사. 지금 문제점은 2022 개정교육과정 중간고사를 여러분이 처음 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빠듯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리고 선생님들도 내신 등급이 5등급제로 바뀌니까 1등급이 잘 나오지 않게 그렇게 문항에 변별력을 많이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00점이 거의 나오지 않는 정도로 그렇게 점수를 받아왔을 것이고, 물론 100점 받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어려웠다. 그러므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육모 대비보다 기말고사가 더 걱정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육모 대비 학습을 2주간만 잡을 거고요.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지금 5월이 되었어. 그러면 5월 4주간, 그 다음에 6월 4주간. 6월 30일이면 거의 모든 학교가 다 기말고사 들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육모 대비 기말고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육모는 2주, 육모 2주, 2주에서 2.5주,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그러면 5주에서 5.5주 이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육모 대비 학습을 2주 동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진행하느냐. 먼저 Q&A 볼게요. 목표, 국어 4등급이, 국어 4등급이 목표가 아니고 현재 국어 4등급인데 목표 3등급 이상 도약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고1 학생이라면 고1 이제 육모 1회 개념학습 잡는 회차,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개념 학습을 잡는 회차로 한 회차를 먼저 푸는 거예요. 그리고 문학 독서로 나눴을 때 문학은 표현상 특징과 물론 내용 파악해야 되고 서술상 특징을 중심으로 학습하고, 독서는 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술 각 영역별 지문을 독해해 이것을 독해할 때 구조화하는 연습, 글의 흐름이나 핵심 문장이나 표지열을 표시하는 거, 또 선지 판단의 근거를 간략하게 정리하는 거. 이거 정말 최소화. 정말 이거는 기호로 가능할 정도로 나만 알아봐도 되니까 그렇게 여기에 시간 낭비하면 안 되지. 그 다음 채점을 할 때 이거는 곧바로 동시에 이어져야 돼. 이 동시라는 거는 이게 한 세트라는 거야. 내가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틀린 문항에 대한 피드백. 이 말은 학습 후 이거는 문제를 지금 개념학습 잡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동시에 학습이거든.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채점하기. 그 다음 일부 문제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일부 문제 되게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나 아니면 내가 이거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보기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은 오래 걸리더라도 내가 왜 틀렸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먼저 두는 거야. 그리고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뭐 20분 정도 걸려도 상관없어요.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 해설지를 보고 파악하고 이러면 사고력 향상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는 거야. 이런 다음에 기억이 남아 있을 때 다음 날 고1 이제 9월 모의고사 도전하는 거야. 1회를 실전처럼 이제 시간 제한을 두는 거지. 틀린 문항에 대한 피드백은 어제와 같이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이 패턴으로 다음 주도 한 회 개념학습, 한 회 실전 문제 풀기.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인 거야. 2주에서 2.5주만 대비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내가 추가 가능하지 언제든지. 단 문제만 많이 푸는 그런 계속 문제만 푸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직 고1이니까 개념 잡아가면서 문제 푸는 것이 가장 성적 올리는 길이야. 다음, 그럼 모의고사 문제집은 있나요? 고1, 2 모평 문제는 이미 다 풀어서 더 풀 게 없다는 학생, 고3을 풀어야 할까요?
이에 앞서서 첫 번째 문제 어떤 것이 있나요? 모의고사 문제집은 오프라인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마더텅, 자유스토리 등 굉장히 많이 있어. 만약 최상위권 학생이고 고1, 2 모평 문제는 이미 다 풀어서 지금 두 번째 더 풀 게 없다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추천은 모평 2회 독하는 거. 그러면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 중에는 고1인데도 실수나 오차 없이 항상 모의고사 국어 100점이라는 것은 고1 3모를 포함해서 중3 때부터 다 풀어봤다는 거거든. 그리고 내신도 국어 100점이야. 이런 학생이 단 한 명이 있는데 이미 그 학생은 국어 사고력을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이미 이 그래프는 그래프를 넘었고 이 선이 종이를 뛰어넘은 학생 같아.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고3 문제집 중에 따로 추천하는 것은 필름 문제집이라고 있어. 개인적으로 이 문제집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야기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기말고사 준비 시작 단계입니다. 기간은 육모 준비 2주 또는 2.5주, 기말 대비 5.5주에서 6주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하겠고 내신 꽤 긴 편이죠. 학교에서는 중간고사 이후에 남은 진도 해결해야 하고 추가 학습 차원 그리고 중간고사 난이도에 따른 차원으로 중간고사 때보다 범위가 훨씬 많을 수도 있어. 기말고사 범위가. 그러면 어떻게? 주요 과목 국영수 학교 진도에 맞춰서 교과서 역시 교과서 개념학습 제대로 해야 하고 평가 문제집을 병행해서 문제 풀기 미루지 않고 교과서와 평가 문제집 같이 간다고 생각하고 학교에서 배운 그 단어는 집에 와서 평가 문제집으로 항상 마무리하도록 해요. 이렇게 충실히 해야 합니다. 중요한 거 조금 전 학습 동기부여 1탄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중간고사 이후 학습계획 재정비했던 노트 이 노트를 꺼내서 이때 활용하는 거야. 재정비된 학습계획과 방향대로 학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 학교활동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시기예요. 지금 모고 대비, 내신 대비 바쁘잖아요. 하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들어간 현재 고1 학생들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 후에도 수행평가, 독서활동, 발표 수업 등 해야 할 중요 활동이 많아서 학교에서 시간 굉장히 빠듯하게 흘러가요. 하지만 모두 다 내신에 반영되기 때문에 모두 중요하니까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준비하세요. 과목별 학습 방향 간단히 보겠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 국어, 문학, 독서, 문법. 문학은 작품 감상과 이해를 위한 분석 능력을 강화시켜야 되고 한 작품을 대할 때 내용면, 표현면 이렇게 내가 내용만 보지 않았는지 또는 표현에 치우치지 않았는지 둘 다 같이 봐야 한다는 거야. 그 다음 독서, 제재별 독해 구조화하는 연습을 하고 그래야 시간을 줄일 수 있어. 문법은 한 단원 정도. 기말 같은 경우에 한 단원만 나오잖아. 이 한 단원 체계적으로 학습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어. 그 다음 수학. 개념 복습해야 되고 유형 문제 풀어야 되고 응용 서술형 순으로 학습한다고 하더라고. 수학은 틀린 문제는 반드시 다시 보고 오답노트 뻔한 얘기지만 수학은 손과 머리로 매일 꾸준한 연습을 하고 영어. 단어는 매일 자투리 시간 암기. 영어를 굳이 시간을 들여서 자리에 앉아서 3시간, 4시간 외울 필요 없다고 하잖아. 자투리 시간에 암기하고 걸어다니면서 암기하는 것들이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온다고 해. 중간고사 이후에도 계속 누적으로 영어 단어를 외우고 교과서 본문 해석, 듣기 독해, 문법 병행하고 문장 구조 분석 능력, 구문 해석이 중요하다. 탐구, 과목, 사회과학, 개념, 흐름, 이해, 중심 학습으로 하고
이 또한 암기 과목이라 할 수 있지만 맥락을 이해하면 암기는 훨씬 쉽고 오래 기억되거든. 맥락 이해 암기, 또 기출문제 반복해서 풀기. 마지막으로 사고력 키우기. 국어하면 사고력이야. 국어는 사고력 바탕 안에 내가 공부한 것이 들어있어. 내가 공부한 것이 커져 나가는 것도 이 사고력 테두리까지야. 그러면 나의 사고력이, 국어 사고력이 더 커진다면 이만큼일 경우에 그러면 나는 더욱더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거지. 장기적으로 국어 사고력을 키울 때 어떻게 하느냐? 하루 30분 독서 습관. 독서할 시간이 어디 있을까 굉장히 힘이 들겠지만 다 요령과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록 하자. 문학이나 독서를 활용하면 돼. 국어는 문학이나 독서 활용하면 되잖아. 문학 작품 읽거나 독서 영역별로 하루 2지문씩 읽거나. 이렇게 했을 때 내신과 수능, 대입 면접까지 도움이 될 수 있어. 오답 노트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고 굳이 오답 노트가 필요 없는 학생은 쓰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했던 실수도 반복하는 학생들은 오답 노트를 쓰되 정말 간략하게 써야 돼. 오답 노트에 시간 많이 들이지 마세요. 계획표 작성하기,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시간 계획표를 만들어. 실천 가능하지도 않은 비현실적인 시간 계획표 만들면 계획표 만든 시간 아깝고 또 내 생활로 만들어지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잖아. 실천 가능한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간 계획표를 만들어서 이것을 내 생활로 만들어서 습관화시켜야 돼.